네, 오늘은 매봉산에 왔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뒤쪽에 있는 산이죠. 네, 매봉산의 아침이고요.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 매봉산의 꽃들은 여기 복사나무가 있어요. 복사나무. 복숭아나무라고 하는 복사나무인데 벚꽃이 필 쯤에서 이제 꽃이 피는 꽤 아름다운 화려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풀독이라는 만처 풀독이를 봤는데 복사나무와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복사나무는 아무래도 꽃이 이렇게 꽃잎이 좀 갈라져 있고 안에 이렇게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복사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세 사람이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서 도원 결의를 했다고 할 때 도원 도자가 복숭아나무 도자죠. 네. 복숭아나무 도자고,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을 꾸고 그렸다는 목류도원도, 거기도 복숭아나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복숭아나무는 저기 귀신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화살이 꼈다, 색정에 도화살이 꼈다 할 때도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여러가지 참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이 먼저 올라오고 잎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봄에 산에 들어가면 분홍색 이렇게 꽃이 화려한 꽃이 벚꽃이 아니라 복숭아 꽃입니다. 복사꽃. 벚꽃과도 약간 헷갈릴 수 있고 풀독이랑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복사나무였습니다. 네,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에 왔습니다. 지금 흰색에 노란색 가운데 꽃이 있는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 이렇게 군락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꽃방망이가 길게 이렇게 온통 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우리가 예전에 조로 이렇게 밥을 해 먹었죠. 홍밥 위에 이렇게 조밥을 해서 먹었는데 그 조와 닮았다고 해서 조팝나무입니다. 엄청 무더기로 이렇게 꽃이 피어 있죠. 가지를 다 싸는 이런 형태로 주로 이렇게 꽃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팝나무 비슷한 이름으로 이팝나무가 있는데, 이팝나무는 키가 큰 교목이고요. 이렇게 조팝나무는 관목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가지가 올라오는 관목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목은 이렇게 나무가 하나로 올라와서 가지가 뻗는 형태고, 관목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지가 여러 개가 나오는 형태가 관목이라 했습니다. 키 작은 나무가 관목, 키 큰 나무가 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리실산이라고 이 조팝나무는 해열과 진통 효과가 있어서,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팝나무가. 아스피린 만드는 재료는 여기 조팝나무도 있지만 버드나무도 그 아스피린 재료가 되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봄에 꽃방망이가 화려하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조팝나무였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4월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죠. 벚나무입니다. 이렇게 꽃잎이 5장, 그래서 장미과가 꽃잎이 5장입니다. 장미과의 낙엽 교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잎자루가 이렇게 깁니다. 길고 꽃받침에 통통하면 올벚나무라고 하고요. 벚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번나무는 높은 산에 가야지 꽃과 잎이 같이 나는 3번나무가 있고, 우리가 보통 공원에서 많이 보는 나무들은 왕벚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벚나무는 벚나무와 올벚나무의 교잡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다 꽃을 피우는 거죠. 네. 벚나무 하면 벚지, 예, 열매가 벚지인데, 그래서 벚지가 벚나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잎을 보면 여기 지금 잎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예, 잎에 보면 끝에 보면 꿀샘이 있습니다. 꿀샘이라고 하고 밀선이라고도 하는데, 예, 개미들을 불러서 꿀을 주고 천적들이나 해충들을 퇴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잎에 나중에 보시면 잎자루 끝에 그런 밀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미과 그런 이런 벚나무 속들이 그런 꿀샘과 밀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벚나무 하면 가장 유명한 데 진해 벚꽃 축제가 있고요. 경주도 벚꽃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 하면 여의도 윤중로라든지, 서대문구 안산에도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고, 안양천 벚꽃길도 굉장히 터널이죠. 꽃 터널이죠. 사실 서울의 윤중로 벚꽃은 옛날에 창경원이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창경원에 있던 벚꽃들을 옮겨다 심은 게 윤중로의 벚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동물들은 다 서울대공원으로 옮겨간 게 그 동물들이고, 그래서 김금희 작가의 대원실 수리보고서에 보면 그 창경원에 있던 동물들 얘기가 잠시 나오죠. 그래서 거기 많이 있던 벚꽃놀이를 즐기는 벚꽃나무는 서울 국회의사당 뒤에 있는 윤중로로, 여의도 윤중로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물들은 서울대공원에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벚나무는 우리가 제주 벚나무, 뭐 왕벚나무, 일본 벚나무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일본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거를 일본 벚나무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왕벚나무라고 하고, 제주 벚나무는 제주 벚나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가장 화려한, 비가 왔는데도 아직 안 떨어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벚나무입니다. 비가 오면 굉장히 꽃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초속 5cm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초속 5cm가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꽤 좋습니다. 벚꽃이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햇살에 굉장히 화려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약간 멜봉산의 복사나무였고, 지금 월드컵 공원의 복사나무입니다. 훨씬 좀 더 화려하게 폈죠. 색깔도 조금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더 진한 분홍색을 가지고 있고, 꽃잎은 약간 연한 분홍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달리고 있고, 무릉도원이 생각나는 도원결의의 그 복사나무입니다. 복숭아나무죠. 복숭아나무가 열리는 복사나무입니다. 숲이는 사실 보시면 거의 벚나무의 그 눈이라고 그러죠. 그 숲이의 숨구멍, 벚나무와 비슷한 약간 가로 줄무늬, 저걸 이름이 있던데, 숨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사나무였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면 마치 홍매화 같은 느낌인데, 따닥따닥 이렇게 꽃잎이 붙어 있는데, 지금 홍매화가 질 시기죠, 거의. 그리고 만첩 홍매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만첩이라는 게
창덕궁에 가시면 만초홍매가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예.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뭔가 꽃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 예, 수술도 굉장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풀독입니다. 풀독이. 예. 그래서 만첩풀독입니다. 지금 꽃이 겹으로 막 있으니까 겹풀독이를 만첩풀독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꽃잎이 여러 장 겹쳐 있고,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이 한 30개 정도 되고, 이게 중국 원산이라고 하는데 약간 복사나무와도 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복사꽃이랑도 연분홍빛이라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풀독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은 되게 이쁘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수영을 보면 마치 매화의 어떤 관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매화는 수피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 친구도 그렇게 수피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화 느낌이 확실히 있죠. 매화도 새 잎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풀독이 수피는 그래도 약간 어제 종로도선에 봤던 친구도 약간 매끈한 수피를 좀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꽃봉오리는 굉장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꽃봉오리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풀독이가 생각보다 꽤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만첩은 원래 풀독이에 약간 조경용, 개량용이라고 하는데, 예. 수술이나 이런 게, 그리고 펼쳐져 있는 모습 이런 게 마치 장미 같기도 하고, 색깔도 되게 이쁩니다. 연분홍 핑크빛. 그래서 여기 풀독이가 꽤 이렇게 군락으로 지금 평화의공원 여기 잔디마당 앞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루 정도 피어 있습니다. 근데 수형은 진짜 이렇게 약간 매화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때 종로도서관에서도 이게 잘못 붙여가지고 홍매화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예, 풀독이었습니다. 풀독이. 예. 그리고 이렇게 꽃 봉우리가 이렇게 맺힌 거 보면 약간 매화랑도 진짜 닮았어요. 예.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흔한 건지 몰랐네, 풀독이가. 예. 예. 만첩 풀독이었습니다. 평화의공원 4월의 목련입니다. 4월은 목련이 지고 있는 계절이죠. 이런 봄 3월 정도에 꽃이 핍니다. 지금 흰색은 대부분 백목련이죠. 백목련이고, 우리가 목련이라고 하는 진짜 목련은 이것보다 잎이 약간 얇고, 한 6장 정도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의 목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공원에 있는 목련들은 다 백목련이고, 영어로 매그놀리아라고 하죠. 꽃이 이렇게 피고, 지금 옆에 보면 여기 자주목련입니다. 자주목련은 안쪽은 이렇게 흰색이고 바깥쪽은 이렇게 자주색이면 자주목련이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전부 다 이렇게 핑크색, 자주색이면 자목련이라고 합니다. 목련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꽃받침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형태로 자랍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꽃이 잎보다 먼저 나오는 목련이고, 이렇게 암실과 숯을 보시면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열매도 보면 얘가 이제 열매가 될 텐데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형태로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 있어요. 꽃잎이라고, 잎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꽃받침 쪽에. 그래서 꽃이 굉장히 원시적인데, 이게 원시시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원시시대 꽃인데, 수분을 벌이나 이런 파리가 아니라, 얘네는 딱정벌레로 수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딱정벌레들이니까 수련도 마찬가지인데 좀 단단하고
걔네들이 앉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고 단단한 그런 암술과 수술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목련이고 사실은 뭐 백목련, 목련, 여기 자주목련, 자목련, 그리고 별목련도 있습니다. 잎이 좀 더 얇고 잎 개수가 많은 자주목련이 굉장히 화려하게 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뭔가 애들이 되게 튼실하네요. 튼실하고 꽃도 굉장히 크게 피는 목련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초록색과 하늘의 파란색과 이게 너무 멋지죠. 역광이구나. 목련이었습니다. 네, 4월의 꽃.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관목이고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이게 흔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개나리 이렇게 축 처지는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영교 그리고 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말리화라고도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처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나리 이렇게 꽃잎이 4장이죠. 굉장히 튼실하게 자란 개나리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자란, 그리고 꽃잎이 이렇게 튼실한 나무, 개나리 저는 되게 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선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사실 개나리가 이렇게 밀선이라고 허니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개나리는 잘 없다고 봤는데 여기 선명하게 보이죠? 약간 선이 보입니다. 개나리는 암술 수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운데 암술이 길게 나온 곳을 장주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이 양옆에 이렇게 4개인가 둘러싸고 있는 게 단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주화와 단주화로 나누는데, 사실 개나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해 가지고 번식이 잘 되지 않고 그 인간에 의한 꺾꽂이나 희무지 형태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꺾꽂이 형태로 잘 꽂으면 그냥 잘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에 어쨌든 가장 노란색 꽃을 가장 화려하게 피우는 개나리입니다. 옆에 지금 조팝나무가 흰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군락으로 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 개나리였습니다. 네, 콩가에 박태기나무입니다. 박태기나무. 경상도 말로 쌀을 튀긴 거를 밥튀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튀기나무가 박태기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밥상이라고 하죠. 우리 밥을 이렇게 쌀을 튀긴 거를 밥상이라고도 하고 밥튀기라고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요것처럼 이렇게 튀겨 놓은 것처럼 꽃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걸 꽃이라고 하기가 참 마치 열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꽃이 피어납니다. 잎보다 얘도 꽃이 먼저 피는 콩가의 나무입니다. 콩가 식물들은 뿌리에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을 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마치 구슬처럼 보인다고 해서 구슬나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자주꽃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보라색의 색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기 나무입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크게 자라는데 어쨌든 관목입니다. 이 정도 크기, 한 2, 3m 정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박태기 나무입니다. 아직 어린 나무인데 명자나무입니다. 장미과의 명자나무입니다.
산당화라고도 하고, 아가이 꽃나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황색의 봄에 이렇게 주황색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명자나무, 산당화라고 불립니다. 꽃이 이쁘죠. 아직 다 피지 않았는데, 이렇게 광목 형태로 촘촘하게 피기 때문에 이렇게 생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이 산당화, 명자나무를 집안에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꽃을 보면 여자가 바람이 난다고 집안에는 키우지 않았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시면 지금 열매가 이렇게 작년 가을에 맺힌 열매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열매는 사실은 작은 모과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뭉개졌는데 작은 모과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귀엽습니다. 나중에 명자나무의 열매를 한번 보시면 되게 귀엽고 작고 나름 이쁘다. 지금 이렇게 사갔습니다. 이렇게 사갔는데 꼭 모과나무처럼 약간의 향도 있습니다. 꽃이 생각보다 되게 이쁘죠. 이렇게 지금 활짝 핀 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하고 생겼습니다. 명자나무, 사돈이라는 말에서 고개를 숙이는 서로 사돈이라는 말을 명자나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강을 하나 두고 있었던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시댁과 그쪽의 아버지가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너지 못해서 명자나무 아래에서 서로 술잔을 기울였다고 해서 사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봄에 주황색 꽃을 피우는 장미과의 명자나무였습니다. 네, 4월에 흰색 꽃, 백꽃입니다. 이게 꽃이 지금 장미과겠죠? 5장인데 이렇게 꽃잎이 벌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약간 보라색 수술이 이렇게 가득 있고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벚꽃이랑 멀리서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초록색 잎도 이렇게 달고 있어서 약간 뾰족한 다원형의 잎을 달고 있습니다. 거치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꽃자루가 굉장히 꽃자루도 긴 편입니다. 긴 편이고 조금 큰 편이네요. 꽃이 좀 큰 편이고 이렇게 화려합니다. 와. 그리고 수필을 보니까 좀 거친 수필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입니다. 마치 감나무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배나무입니다. 꽃봉오리는 이런 상태고요. 사과꽃은 약간 더 붉은색을 지니고 있는데 백꽃은 좀 더 약간 수수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꽃도 이 4월에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백꽃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람개비처럼 꽃잎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초록색과 연초록과 흰색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백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미 벚꽃은 사실 약간 붉은 느낌도 있는데 약간 청매화를 보는 듯한 초록의 어떤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백꽃인 것 같습니다. 꽃받침이 약간 뒤집히는 것 같긴 해요. 꽃받침이 이렇게 뒤집히는 형태이고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백꽃 너무 이쁘네요. 굉장히 큰 나무가 지금 평화공원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평화공원에 있습니다. 벚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